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호랑이 소굴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 그것도 마을에서 손꼽히는 겁쟁이가 말입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강아지가 짖기만 해도 아궁이 뒤로 숨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맹수가 우글거린다는 검은 골짜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흘을 넘기기 힘들다는 의원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고 약초는 오직 호랑이 소굴 절벽 끝에만 있었습니다. 겁쟁이 소년 덕구의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덕구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2살이었는데 온 고을에서 알아주는 천하제일 겁쟁이였죠. 어찌나 겁이 많았는지 문풍지가 덜컹거리기만 해도 벌벌 떨었고 마당을 지나가는 작은 강아지한테도 기겁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개미 한 마리를 들고 호랑이라고 놀리면 얼굴이 빨개져서 집으로 내달리곤 했거든요. 덩치는 또래보다 컸지만 그림자만 봐도 놀라 자빠지니 마을 어른들은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워했습니다. 덕구 본인도 씩씩한 장군이 되고 싶었지만 타고난 성정을 어찌하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뒷간을 가려면 반드시 어머니 손을 꼭 잡아야만 했으니 말 다했죠. 덕구에게는 홀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삭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며 아들을 키우셨는데 겁 많은 아들을 타박하기는커녕 늘 등을 토닥여 주시는 따뜻한 분이셨죠. 덕후가 밖에서 놀림을 당하고 울며 들어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까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덕구야, 겁이 많은 건 죄가 아니란다. 그만큼 내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그런 거지. 때가 되면 우리 덕구도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내가 될 게다.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덕구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무서운 귀신 이야기도 산짐승 울음소리도 다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죠. 밤새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드렸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어머니가 이대로 돌아가실까봐, 캄캄한 세상에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움이 엄습했죠. 날이 밝자마자 덕구는 심리 박읍내로 달려가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덕구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거든요. 방으로 들어선 의원은 어머니의 맥을 한참 동안 짚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이 아주 깊구나. 뱃속에 나쁜 기운이 꽉 들어찼어. 일반 약재로는 어림도 없겠어. 이대로 두면 사흘을 넘기기 힘들겠구나. 사흘이라니요? 그럼 어찌 해야 합니까?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덕구가 의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며 매달리자 의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 내 뒷산 너머에 있는 검은 골짜기를 아느냐. 검은 골짜기라는 말에 덕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도 얼씬거리지 않는 험한 곳이었거든요. 낮에도 해가 들지 않아 어두컴컴하고 무엇보다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린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검은 골짜기 절벽 끝에 가면 붉은 바위꽃이라는 약초가 피어 있다네. 잎은 검붉고 꽃은 황금빛인 희귀한 풀이지. 그걸 다려 먹이면 열을 내리고 독을 뺄 수 있다네. 허나 거긴 상군이 나온다는 호랑이 소굴이라 사람 발길이 끊긴 지 오래야. 호랑이, 그 단어 하나가 덕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아지도 무서워하는 덕구에게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라는 건 죽으러 가라는 말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의원은 덕구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며 혀를 차고는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덕구와 알아누운 어머니 뿐이었죠.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가끔씩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덕구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뒷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거대한 산 그림자가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마을을 덮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덕구는 무릎을 감싸 안고 흐느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발을 떼는 순간 호랑이가 튀어나와 자신을 물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덕구야, 춥구나. 손 좀 잡아다오. 덕구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했거든요. 덕구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자신을 위해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였죠. 내가 안 가면 어머니는 돌아가셔. 내가 겁쟁이라서 무서워서 못 갔다고 하면 평생 어떻게 살지.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가야 해. 덕구는 눈물을 훔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세게 쥐었죠. 두려움보다 어머니를 잊는 슬픔이 더 컸기에 덕구는 생전 처음으로 용기라는 것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덕구는 부엌으로 가서 낡은 호미 하나와 주먹밥 한 덩이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 달아빠진 집신 끈을 단단히 동여맸죠.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지만 덕구는 눈을 질끈 감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여기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대낮인데도 으스스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은 소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숲속은 어둑어둑했거든요. 바스락 어디선가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덕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다람쥐 한 마리가 도토리를 물고 쪼르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일어났지만 식은땀으로 등줄기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아니야, 괜찮아. 다람쥐잖아. 덕구야, 정신 차려. 어머니를 생각하자. 덕구는 주문을 외우듯 어머니를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삐걱삐걱 기이한 소리를 냈거든요. 그 소리가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 같아서 덕구는 몇 번이고 귀를 막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죠. 한참을 올라가니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사람이 다닌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핥히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죠. 여기가 검은 골짜기 근처인지 아니면 엉뚱한 곳인지 분간할 수 없어 막막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코끝에 귀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숲속의 흙냄새나 풀비린내가 아니었거든요. 아주 고소하고 달콤한 마치 갓 쪄낸 떡 냄새 같기도 하고 향긋한 꽃내음 같기도 한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헛것을 맡은 걸까요? 덕구는 홀린 듯 냄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가니 거짓말처럼 널찍한 공터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지체만 한 바위가 있었고 바위 위에는 하얀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오는 할아버지 한 분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를 앞에 두고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 깊은 산 속에 호랑이가 나온다는 검은 골짜기 입구에 웬 할아버지일까요? 덕구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뼛거리며 굵은 참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도깨비일까 아니면 산적일까? 거기 나무 뒤에 숨은 녀석, 맛있는 냄새를 맡고 왔으면 이리 와서 한입 하거라. 할아버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우렁차면서도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죠. 덕구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할아버지의 말투에서 살기가 느껴지지 않아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 지나가던 아이입니다. 어머니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덕구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바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할아버지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린 아이처럼 맑고 초롱초롱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덕구의 겁에 질린 얼굴과 덜덜 떨리는 다리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빙긋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녀석 참 다리는 후들거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으면서 약을 구하러 가겠다고 네가 가려는 곳이 어딘지나 알고 있느냐. 네, 검은 골짜기입니다. 검은 골짜기라 내 녀석 담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거긴 상군이 지키는 곳이야. 냄새만 맡아도 오금이 저릴 텐데 그래도 가겠느냐. 덕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자신의 겁쟁이 같은 모습이 들킨 것 같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다시 고개를 들었죠. 알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도망치고 싶지만 제가 안 가면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더라도 가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덕구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기특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앞에 놓인 시루 뚜껑을 여셨죠. 자, 이걸 받아라. 시루 안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눈부시게 하얀 떡 3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갓 쪄낸 떡처럼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이건 산신령인 내가 100년 묵은 쌀과 1000년 묵은 약수로 빚은 용기 떡이다. 이 떡에는 신비한 힘이 들어있지. 덕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신비한 힘이요? 그래, 이 떡을 하나 먹으면 호랑이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배짱이 생기고 2개를 먹으면 바위를 들어올리는 힘이 생기지. 그리고 3개를 다 먹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천하장사가 된단다. 허나 욕심을 부려 함부로 쓰면 탈이 날 수도 있으니 명심하거라. 덕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신령님이라니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산신령님을 직접 만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입니까? 이걸 먹으면 저 같은 겁쟁이도 용감해질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고 말고 내 녀석의 효심이 갸륵하여 주는 것이니 어서 먹고 길을 떠나거라. 해가 지기 전에 다녀와야 할 테니.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김이 나는 하얀 떡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죠. 과연 이 떡을 먹으면 정말로 호랑이도 무섭지 않게 될까요? 덕구는 눈을 감고 떡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쫄깃쫄깃한 식감과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 떡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었거든요. 가슴이 쿵쿵 뛰면서 왠지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펴지는 기분, 쪼그라들었던 심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이야. 다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아. 가슴속이 뜨거워. 덕구는 남은 떡 2개를 소중히 품에 넣고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위 위에는 텅 빈 시루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람 소리만 윙 불어올 뿐 주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거든요. 산신령님이셨구나. 정말 산신령님이셨어. 덕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리에 떨림이 멈춰 있었고 눈앞에 보이는 어두운 숲이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빨리 가서 약초를 캐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덕구는 호미를 꽉 쥐고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좋아, 이제 난 겁쟁이 덕구가 아니야. 호랑이 따위 나오라면 나오라지. 내가 다 상대해 주겠어. 덕구는 씩씩하게 검은 골짜기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가는 그의 발소리에는 거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용감해진 덕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구가 사라진 숲속 덤불 뒤편에서 집채만 한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황금색 눈동자가 먹잇감을 노리듯 혹은 흥미롭다는 듯 덕구의 뒷모습을 끈질기게 쫓고 있었습니다. 산신령님이 주신 첫 번째 떡을 꿀꺽 삼킨 덕구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람쥐가 지나가도 기절초풍을 했을 터인데 지금의 덕구는 마치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라도 된 양 어깨를 쫙 펴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거든요. 뱃속에서부터 올라온 뜨거운 기운이 전신을 감싸고 도니 차가운 산바람도 시원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검은 골짜기는 이름 그대로 대낮인데도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기이하게 뒤틀린 고목들이 마치 귀신이 팔을 뻗은 듯 얽혀있고 바위 틈에서는 정체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죠. 하지만 덕구는 호미를 장검처럼 휘두르며 덤불을 헤쳐 나갔습니다. 길을 비켜라. 효자 덕구 나가신다. 귀신이든 도깨비든 썩 물러가라. 덕구의 우렁찬 고함 소리에 숲속에 숨죽이고 있던 까마귀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걸었을까요? 드디어 의원님이 말한 절벽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검은 바위 절벽 틈새에 붉은 빛이 영롱하게 감도는 꽃 한 송이가 위태롭게 피어 있었죠. 바로 어머니의 병을 고칠 붉은 바위꽃이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저걸 캐서 금방 갈게요. 덕구는 기쁨에 겨워 절벽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꽃은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피어 있어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덕구는 호미를 허리춤에 꽂고 바위 틈을 손으로 잡았죠. 평소라면 오금이 저려 쳐다보지도 못했을 높이였지만 떡의 효험 덕분인지 두려움은커녕 어서 캐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영차 손에 흙이 묻고 무릎이 까졌지만 덕구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꽃이 있었습니다. 덕구가 숨을 고르며 손을 뻗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낮고 굵은 소리가 들려왔죠.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거대한 바위가 구르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에 숲속의 모든 움직임이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뚝 끊겼거든요. 오직 덕구의 심장 소리와 그 짐승의 숨소리만이 숲을 채웠습니다. 덕구는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절벽 아래 덤불숲이 갈라지며 나타난 것은 집채만 한 호랑이였습니다. 아니, 그냥 호랑이가 아니었거든요. 몸집은 황소보다 훨씬 크고 털에서는 황금빛 광채가 번쩍였으며 눈동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이글거리는 이 산의 주인 상군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땅을 툭툭 치며 덕구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적 벌린 입 사이로 보이는 송곳니는 덕구의 팔뚝보다 굵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혼절하거나 오줌을 지렸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기이하게도 덕구의 다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배짱이 솟구쳐 올랐거든요. 저게 호랑이구나. 생각보다 덩치가 좀 크네. 하지만 난 산신령님의 떡을 먹었어. 무서울 게 뭐 있어. 호랑이는 덕구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위에 매달린 저 조그만 인간이 겁을 먹기는커녕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를 빤히 내려다보자 호랑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호랑이가 심기가 불편한 듯 어흥하고 크게 포효했습니다. 그 바람에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덕구의 옷자락이 펄럭였거든요. 시끄럽다. 남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고함을 지르느냐. 덕구는 바위에 매달린 채 호랑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세상에, 호랑이에게 훈계를 하는 인간이라니요. 호랑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제 평생 수많은 사냥꾼과 나무꾼을 보았지만 이런 배짱 좋은 녀석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호랑이가 앞발을 들어 바위를 핥히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올라 덕구를 한 입에 삼킬 기세였거든요. 그제야 덕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용기는 있지만 호랑이의 발톱을 막을 힘은 없었으니까요. 아차, 용기떡만 먹었지 힘이 세지는 떡은 아직 안 먹었잖아. 큰일 났네. 호랑이가 화난 것 같은데. 덕구는 급히 절벽에서 내려와야 할지 아니면 더 위로 도망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품속에 있는 남은 떡 2개가 생각났죠. 그래, 2번째 떡을 먹으면 바위를 드는 힘이 생긴다고 했어. 그걸 먹고 호랑이랑 한판 붙자. 덕구는 한 손으로 바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품속을 뒤져 떡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탓일까요? 아니면 손에 땀이 난 탓일까요? 덕구의 손에서 미끄러진 하얀 떡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 돼, 내 떡. 덕구는 비명을 질렀죠. 떡은 대굴대굴 굴러 호랑이의 코앞에 툭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이게 뭔가 싶어 킁킁 냄새를 맡았거든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호랑이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덕구는 바위에 매달려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야, 그거 먹지 마. 그거 내 거야. 퇴해. 호랑이는 덕구를 한번 쳐다보고 바닥에 떨어진 떡을 한번 쳐다보더니 혀를 날름 내밀어 떡을 한 입에 삼켜 버렸습니다. 꿀꺽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산신령님이 주신 귀한 떡, 바위를 들어올리는 힘을 준다는 그 떡이 호랑이의 뱃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망했다. 이제 난 죽었구나. 호랑이가 힘이 세지는 떡을 먹었으니 날 뼈도 안 남기고 씹어 먹겠지. 덕구는 절망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무시무시한 힘으로 바위를 부수고 올라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호랑이의 공격이 없었죠. 대신 밑에서 끙 하는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구가 살며시 눈을 뜨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천하의 상군이라던 호랑이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네 발을 허공에 버둥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강아지가 배를 긁어달라고 애교를 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호랑이의 표정은 몹시 괴로워 보였습니다. 크르릉끙 호랑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죠. 산신령님의 떡은 인간에게는 약이 되지만 짐승에게는 너무 강한 기운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떡이 목에 걸린 것일까요? 호랑이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덕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의 살기 등등함은 사라지고 제발 살려달라는 애처로움 보였거든요. 덕구는 바위에 매달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거봐라. 남의 거 함부로 빼앗아 먹으니까 벌 받는 거야. 샘통이다. 덕구는 다시 꽃을 캐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신음소리가 자꾸만 귓가를 때렸죠. 알아놓은 어머니의 신음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덕구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비록 무서운 호랑이지만 저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러셨어.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픈 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저건 호랑이잖아. 내려갔다가 잡아먹히면 어떡해. 덕구는 갈등했습니다. 그냥 꽃만 캐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호랑이를 도와줄 것인가. 호랑이는 이제 축 늘어져 숨만 헐떡거리고 있었죠. 목에 떡이 걸린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덕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내가 미쳤어. 덕구는 꽃을 캐는 것도 미루고 주르륵 바위를 타고 내려왔거든요. 호랑이 곁으로 다가가자 비릿한 짐승 냄새와 함께 거대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산만한 덩치였죠. 덕구는 덜컥 겁이 났지만 용기떡의 기운을 믿고 호랑이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야, 호랑이 내 말 들려. 내가 떡 빼줄 테니까 나 잡아먹으면 안 된다. 약속해, 알았지? 호랑이는 힘겹게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덕구는 호랑이의 입을 억지로 벌렸죠.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뜩였지만 덕구는 팔을 걷어붙이고 호랑이의 목구멍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축축하고 뜨거운 목구멍 안쪽 손끝에 미끌미끌한 떡 덩어리가 만져졌거든요. 잡았다. 조금만 참아. 덕구는 있는 힘껏 떡을 잡아당겼습니다.
헉헉 호랑이가 헛구역질을 하더니 덕구의 손과 함께 떡 덩어리가 쑥 빠져나왔습니다. 그 반동으로 덕구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넘어졌죠. 콜록콜록 호랑이는 거친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이내 숨이 트였는지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거든요. 덕구는 엉덩이를 문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정신을 차렸으니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덕구는 호미를 움켜쥐고 잔뜩 긴장했습니다. 자, 이제 살았지. 난 떡 빼줬으니까 갈 거야. 쫓아오지 마. 덕구는 뒷걸음질 치며 절벽 쪽으로 도망치려 했거든요. 그런데 호랑이가 덕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덕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 역시 짐승은 은혜를 모르는구나. 난 이제 죽었다. 덕구가 눈을 질끈 감고 최후를 기다리는데 축축하고 까칠한 무언가가 덕구의 볼을 스쳐갔습니다. 으악, 덕구가 놀라 눈을 떠보니 호랑이가 커다란 혀로 덕구의 얼굴을 핥고 있었거든요.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마치 어미 개가 새끼를 하듯 아주 다정하게 말입니다. 호랑이는 고맙다고 말하듯 덕구의 어깨에 머리를 비벼댔습니다. 그 거친 털의 감촉이 덕구의 뺨에 닿았죠. 모모야, 너 지금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야? 안 잡아먹는 거야? 호랑이는 끙 하고 대답하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세상에, 상군 호랑이가 강아지처럼 애교를 부리다니. 덕구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그러자 호랑이가 납작 엎드리더니 자신의 등을 내밀며 덕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타라는 듯이 말이죠. 나보고 타라고.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죠. 푹신하고 따뜻한 털이 엉덩이를 감쌌습니다. 덕구가 자리를 잡자 호랑이는 단숨에 절벽 위로 뛰어 올랐거든요. 덕구가 끙끙대며 올라가던 그 높이를 호랑이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절벽 끝 붉은 바위꽃 바로 앞에 호랑이가 멈춰 섰습니다. 덕구는 손쉽게 꽃을 캘 수 있었죠. 고맙다 호랑아, 내 덕분에 꽃을 쉽게 캤어. 덕구가 꽃을 품에 안고 웃자 호랑이는 다시 덕구를 태우고 산 아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나무들이 슉슉슉 지나갔거든요. 겁쟁이 덕구가 호랑이를 타고 산을 내려가는 기막힌 광경, 마을에 도착한 뒤에도 이들의 우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덕구는 약초를 다려 어머니께 먹여드렸고 기적처럼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죠.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호랑이를 타고 돌아온 것을 보고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겁쟁이라고 놀림받던 그 아이가 상군과 친구가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덕구의 소문이 이웃 골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거든요. 욕심 많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그 사또는 호랑이를 빼앗아 한양의 대감에게 진상하려는 흉계를 꾸몄습니다. 포졸들이 덕구의 집으로 들이닥쳤고 덕구와 어머니는 관아로 끌려갔죠. 사또는 호랑이를 불러오지 않으면 목숨이 없을 줄 알라고 협박했습니다. 덕구는 매를 맞으면서도 호랑이를 팔아넘길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덕구의 피 냄새를 맡은 호랑이가 관아로 달려왔습니다. 사또는 덫을 쳐놓고 호랑이를 잡으려 했죠. 수십 겹의 쇠사슬과 그물이 호랑이를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품속에는 아직 마지막 떡 하나가 남아 있었거든요.
3개를 다 먹으면 천하장사가 된다던 그 떡. 덕구는 있는 힘을 다해 떡을 입에 넣고 꿀꺽 삼켰습니다. 그 순간 덕구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솟구쳤죠. 묶인 밧줄을 실처럼 끊어내고 호랑이를 올가맨 쇠사슬을 맨손으로 부숴버렸습니다. 천하장사가 된 소년과 강철 가죽을 가진 맹수, 이 무시무시한 조합 앞에서 감히 맞설 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탐욕스러운 사또는 덕구의 손에 들려 멀리 날아갔고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덕구는 산신령님이 주신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죠. 힘자랑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대신 그 힘으로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소년 장군이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덕구는 언제나 겸손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봉양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가끔 밤이 깊으면 뒷산에서 우렁찬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덕구는 빙긋이 웃으며 창문을 열고 산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죠. 겁쟁이 소년에서 마을의 영웅이 된 덕구, 그리고 그와 우정을 나눈 상군 호랑이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